안녕하십니까. 입시 건축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시에서의 수능 반영,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느냐? 일부 있습니다. 일부 기회균형 전형 같은 이런 전형에서는 정시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수시에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넓어 보이지만 험한 길과 좁아 보이지만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이쪽 굉장히 넓은 길이죠. 근데 넓어서 그쪽으로 가면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좁은 길이라서 가서 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한가하게 이 좁은 길을 여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보다는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 수능 없이도 우리 학교 올 수 있습니다라는 대학이 훨씬 많은데 그 대학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겠죠. 나는 수능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는 곳으로 갈래 하다 보면 이 넓은 길에 많은 모집 인원이 있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길은 좁지만 거기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한가하게 아주 여유롭게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요 대학의 이제 수시 전형을 보면서 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요. A 학생은 90점을 받았고요. B 학생 95점인데 등급이 A 학생은 1등급이고 B 학생은 95점인데도 3등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학생이 더 탁월한 학생으로 보이십니까? A 학생은 350명 중에 90점을 받고 1등급 받았고요. B 학생은 22명 중에 3등급 받았어요. 22명이면은 2명에서 3명 정도만 3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3등 안에 든 게 되겠고요. 350명 중에 들었으니까 이건 한 3, 4등 정도 하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누가 봐도 지금 등급만 보면은 A 학생이 우수해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은 B 학생도 만만치 않은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각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은 대학들이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결국 등급이 안 나왔는지, 반대로 좀 느슨하게 공부했는데도 좀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더 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균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바로 무엇을 적용하기 시작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들이 전국적인 수능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즉 이러한 내신의 약간의 차이를 표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주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의과대학들은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수시에 한 90% 이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내가 나중에 의대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그 가천대 의대 3개가 1등급이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절사라는 표현이 돼 있죠. 절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가 1등급 나오고 수학이 1등급 나오고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3개 1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근데 과탐 2과목을 보는데 과탐 하나가 2등급, 과탐 하나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평균 1.5등급이 되죠. 1.5등급이 나왔을 때 그 0.5는 빼버린다. 즉 2등급 하나 1등급 나오면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 이 표현이 절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가톨릭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또 세계합 4니까 국어 1, 수학 1, 영어가 뭐 3이 나왔다. 그러면은 또 세계합 3 못 맞추잖아요. 근데 과탐 하나가 2, 하나가 3이 나왔다. 그럼 평균 2.5, 여기서 0.5를 빼서 평균 2등급으로 환산해주면 국어 1, 수학 1, 과 2 해가지고 세계합 4 맞출 수 있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경북대는 평균이네요. 탐구 평균점이 돼야 되니까 2.5면은 안 되는 거죠. 1.5도 1이 아니고 2.5도 2가 아니고 평균이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학교들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영어가 2등급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서 환산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대체적으로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니까 1등급 2개에 2등급 하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111, 2 이런 정도의 아주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그 주요 대학, 일반 학과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지만 앞으로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올라가서 보는 2027 대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8 대입에서 지금 중3들이죠. 2028 대입에서 큰 차이가 바뀌기 때문에 입시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 고3과 현재 고1은 비슷한 패턴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의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년 뒤에도 그대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로하고 탐에다가 2가 있고 탐에 1이 있죠. 요 탐이라고 하는 말은 사탐, 과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뜻이고요. 과라고 하는 말은 과탐만 해당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2는 과탐 2과목 또는 탐구 2과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탐 1은 한 과목,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 탐구 한 과목은 못 봐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고려대, 서강대, 시립대 같은 경우는 세계합 몇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흔히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다르네요. 성균관대학교는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한 과목, 두 과목이 아니라 탐구를 보통 우리가 두 과목을 보죠. 그래서 세계합 7 이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국어하고 수학을 엄청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엄청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수학, 영어, 탐구로 맞추려고 했는데 수학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탐구로 맞추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3등급이 나오고 탐구 하나 2등급 또 탐구 하나가 2등급 이러면은 합 7이죠.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대학은 안 돼요. 그런데 성균관대학은 이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볼까요? 연세대학교는 영어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과의 경우에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내가 비슷한 수능을 받고도 어떤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경우가 어떤 대학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대학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꼭 맞춰야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대학은 내신 전형,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의 결과입니다. 178명을 선발하는 데에 1,439명이 와서 경쟁률이 8.08대 1, 8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대학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합격자의 총수가 728명. 무슨 뜻이냐면 1,439명 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 700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추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 학교보다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같이 합격을 했고요. 그 선호도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1,40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합격증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합격증을 받은 학생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1,439명 중에 한 800명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질 경쟁률은 1.47대 1인 거예요. 8대 1이 아니라 수능 최저 통과하고 추합으로 빠져나갔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계산해 보니까 1.47대 1. 자, 수능 최저 대단하죠? 8대 1을 1대 1로 만들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요. 자, 이래도 수능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